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였었는데 뇌물죄.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오늘 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 수사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 벌였죠? 네, 새로운 혐의가 발견이 되어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네. 경찰이 김시 의원의 2022년 지선 당시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전달 의혹과 함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23년도에 있었거든요.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이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24일 오전 김시 의원의 자택과 모친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주목받았던 게 황금 PC 네.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었나 보죠? 거기에 좀 녹취 파일이 무려 120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황금 PC라는 별칭이 붙은 것 같은데요. 요즘은 결국 녹취군요. 네, 사실 이게 다 또 저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많다 보니 어디든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궐선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김 시의원과 A 씨가 금품 전달의 대상, 뭐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거를 논의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이 이제 다수 저장이 된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거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녹취 파일에는 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좀 거론된 파일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시 의원은 이제 이게 유도 질문에 의한 녹음이었다. 뭐 실제 돈은 준 적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고죄 고소까지 예고를 했는데 네. 이게 녹취돼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은 네.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그렇겠죠. 일단은 유도 질문에 의한 녹음이면은 사실은 뭔가 합의된 그 조작된 녹음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이게 정말 맞다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녹음을 했는지도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도 만약에 밝혀졌다면 뭐 김경시 의원이 추가적인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실제 이 녹음 파일과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제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사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어느 정도 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이 공천원금 1억 갖고 돈을 줬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 중간에 전달했다는 사람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핵심적인 인물들이 피의자가 3명이라고 하는데 탈당한 강선우 의원 그리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 씨 그리고 김경시 의원인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일단 다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이 20일 날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주장한 요지를 보면 김경시 의원이 건넨 쇼핑백 받기는 했는데 1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그때 몰랐다. 3개월이 지나서야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보좌관인 남 씨는 4번이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강 의원이 1억 원은 전세 자금으로 쓴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조사 3번을 이제 받았는데 뚜렷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강 의원이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돈을 반환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어떤 뭐 지급된 과정이나 반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모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에 대한 판단만이 남은 거죠. 이거는 뭐 모르고 봐도 느낌상 네. 자기의 처벌을 좀 감경하려는 그런 태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일단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몰랐다라는 주장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경시 의원 자체는 지금 준 거 자체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왜 돌려받았는지 어떤 이유인지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번처럼 이제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돌려줬어요. 네. 이러면은 뇌물죄가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강선 의원은 3개월 동안 내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3개월 동안 몰랐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인정이 된다라면은 뇌물죄가 안 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건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네. 어떤 내 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로 사실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3개월을 1억이라는 거액을 집에
있는 거를 사실 몰랐다라는 게 상식 차원에선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뇌물죄라는 법리적인 어떤 판단 역시 받는 즉시 성립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돈을 쇼핑백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을 때 진짜 몰랐다라는 것을 좀 수사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난 뇌물인지 몰랐다. 그랬다면요. 네.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누가 던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주머니에 찔러주고 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 뇌물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줬거나 또는 공무원에게 주로 줄 때가 문제가 되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 이런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뭐 센터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뭐 클린센터 이런 자체 센터에다 바로 내가 먼저 신고를 했다라면 그건 굉장히 큰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거든요. 강 의원도 만약에 3개월 뒤에 알았다면 이거를 바로 돌려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뭐 당내에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뇌물을 받았는데 이거 신고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례자라고 하는 사람 뇌물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정말 딱 일방적으로 주고 나중에 이제 반환을 정말 실제로 했다거나 바로 했다거나 뭐 오늘 새벽에 받아서 바로 줄 수 없다. 그럼 내일 아침에 날발금을 줘야 되겠잖아요.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뇌물죄가 인정 안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어떤 굴비상자 안에 사례입니까? 거액의 현금을 넣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친척 집에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내지 않고 이 지자체장의 자매가 사용하는 이제 아파트로 선물이 전달되도록 했는데요. 이 사안에서 이 지자체장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뇌물죄의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할 정도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가 또는 직접적인 현안이나 구체적인 청탁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 현금을 뇌물로 수수할 정도의 친분 관계 직접적 현안, 구체적 현안, 청탁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선물이 뭐다 그리고 어떤 의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집도 아니라 나의 어떤 자매가 사는 아파트로 전달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자체장은 이거를 물품을 확인한 즉시 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결정적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런 선물은 거절하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좀 적합하지만 어쨌든 이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다라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라는 점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의 범위가 입증되지 못했다라고 하여서 무죄 판결이 났던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3072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돈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준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전부 돌려줬다. 이렇게 되면 뇌물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때 돈을 먼저 요구했으면 100% 뇌물죄가 됩니다. 뭐 너무 많아서 놀랐을 수 있죠. 요구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이런 유사한 사건이 2007년도에 이제 선고된 대법원 판결 사건이 있는데요. 네. 한 지방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너 탈루했지 이렇게 탈루 확인서를 좀 써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세무조사 조용하게 좀 끝내주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말로 이제 뇌물을 받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에 대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데요. 이 공무원이 먼저 뇌물 금액으로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딱 올려 보입니다. 한 장이란 얘기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한 장의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네. 네. 한 장이면 얼마인가요? 너무 다르죠. 요즘은 1억 아닌가요? 한 장이면. 맞아요. 근데 이 공무원은 1,000만 원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줄 사람은 1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건 뭐 1,000만 원이건 1억인 거네. 그렇죠.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액수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이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그 특정 경제범죄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액수다. 큰 액수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은 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계속 전액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퉜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1억 전액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영득 의사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너가 먼저 요구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영득의 의사가 있고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반환했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받기는 좀 껄끄러워서 공무원 본인이 이제 보좌관이나 제3자에게 금품을 대신 받게 하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형법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의 범위가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 뭐 사자나 대리인 있죠. 공무원의 사자나 대리인 거의 뭐 수족 같은 사람 정도였다면 직접 받는 것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뭐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공무원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줘도 사실상 공무원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완전히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뢰죄와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한 요건이 있는데 그 청탁이 좀 부정한 청탁이어야 됩니다. 내 업무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든지 뭐 시험의 성적을 완전 바꿔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지만 성립을 하고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하더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하더라도 뭐 법정형을 줄어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순 수뢰죄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뇌물은 돈이나 물품만 됩니까? 일단 가장 많은 게 돈인데요. 네. 뭐 물품, 금 거북이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되는데 다른 재산적 이익도 다 포함된다라고 우리 판결은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 유형 무역의 이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랜 기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인데 팔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계속 뭐 이자만 나가고 대출 이자만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 부동산 내가 살게라고 해서 이런 좀 이자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 이자에 대해서 좀 면해지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이라고 봐서 뇌물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문자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집 앞에 지구대가 있는데 늘 고생하십니다 정도의 감사 인사로 커피 선물하는 건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상 사실 커피 한 잔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안 많이 돼요? 하시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실 이게 좀 집 앞에 계신다는 분은 나의 지역에 대한 어떤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만약에 좀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부르시는 게 인색하다, 이거. 담임 선생님한테 뭐 상담 갈 때 뭐 뭘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확실히 이제 그 권익위원회 질문에 가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뭐 수고하시는 소방관, 뭐 경찰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직무 관련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차원에서 드리는 거는 그렇게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진짜 이 선생님한테 선물 주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일반적이었고 또 감사의 표시로 뭐라도 이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어떤 직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고 그분이 이제 청탁금지법의 대상자, 교직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 언론사의 어떤 임직원이나 대표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어떤 청탁 문화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법률의 알겠습니다. 취지에 부합합니다. 네,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